자, 이번 시간은 동기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플립플랍은 순서 논리 회로라고 소개한 바 있는데, 이 플립플랍은 순서 논리 회로를 구성하는 일부 회로이고, 이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더 복잡한 회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순서 논리 회로,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이 플립플랍의 여기표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이용해서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렛치나 플립플랍은 순서 논리 회로라고 했었어요. 근데 딱 얘네만 구성된 거를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얘는 렛치, 플립플랍은 트리거 될 때에만 값을 저장을 하고 값이 내부에 반영이 되고, 그 외의 상태에서는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값을 저장하는 효과가 있어요. 즉 메모리로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렛치나 플립플랍 뿐만 아니라 뭐 SRAM이나 DRAM 등 다양한 소자들을 메모리로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되고, 얘만 딱 순서 논리 회로가 되는 게 아니라 얘의 조합 논리 회로를 이렇게 같이 조합시킨 하나로 만든 이것도 순서 논리 회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합 논리 회로는 우리가 학기 초에 배웠던 not, and, or, discursive or, and, nor, discursive nor 이러한 기본 게이트들 외에 이것들을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는 adder나 mux 이런 것들의 조합 논리 회로가 되고, 얘네는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게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입력이 출력에 바로바로 영향을 미쳐요. 입력이 바뀌면 출력도 바로바로 바뀌죠. 물론 약간의 딜레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입력이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제한이 없어요. 어느 특정 시간에만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런 제한이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런 렛치나 플립플랍은 트리거 될 때에만 출력 또는 현재 상태 값이 상태 값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조합 논리 회로에 이 메모리 소자 이런 렛치나 플립플랍 등을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출력 값은 입력값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 소자에 있던 값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출력값 또는 다시 이 메모리에 쓰이는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순차 논리 회로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이 순차 논리 회로, 순서 논리 회로의 극히 일부분인 이 메모리 소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였고, 지금 넓게 보면 이 순차 논리 회로는 조합 논리 회로와 비교했을 때 순차 논리 회로는 메모리 소자 내에 조합 논리 회로를 다시 내부에 또 가질 수가 있고, 이렇게 조합된 순서 논리 회로는 입력뿐만 아니라 이 메모리 소자에 있는 현재 상태 값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순서 논리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이 주어진 순서 논리 회로의 동작이 어떤지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순서 논리 회로에 신호들을 구분하기 편하게 회로의 입력이나 출력 아니면 중간 와이어 선들에 대한 이 변수,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먼저 맨 처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여된 이 변수 명칭을 이용해서 조합 논리 회로 부분에 불대수식을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대수식으로부터 회로의 상태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상태표를 이용해서 상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표와 상태도를 이용을 해서 회로의 동작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at이 회로도를 보고 해석하는 과정을 한번 따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부분은 not 게이트, and 게이트들이 있는 조합 논리 회로고,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운 SR 플립플랍이에요. SR하고 R이 있고 여기 클락 펄스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SR 플립플랍. 그래서 꼭 이 부분만 순서 논리 회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메모리 소자
조합 논리 회로가 이렇게 연결된 이 전체를 순서 논리 회로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입력 부분은 여기밖에 없고 나가는 부분이 여기, 얘는 A, B는 요 각각 플립플랍의 출력 부분이죠. 그래서 요 입력 부분을 X, 여기 나가는 요 부분을 Y, 그 여기 얘 플립플랍을 각각 플립플랍 A, B라고 하고, 그러면 이 플립플랍의 입력을 SA, RA, 이 아래쪽에 있는 거를 SB, RB, 그 각각의 출력을 QA, QB인데 이 QA를 그냥 라지 A, QB를 B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수 명칭을 이 첫 번째 단계에서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불대수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플립플랍의 입력 부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SA는 보니까 이 AND가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 AND는 X가 not한 거, 그리고 여기 쭉 선을 따라가 보면 이 B 값이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B랑 X not한 값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R은 또 이 AND한 값이 들어가는데 X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입력은 이렇게 따라가 보면 QB죠. 그러니까 B의 not된 신호죠. 그러니까 B not가 아까 얘기했던 이 X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SB는 X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상태를 보면 QA니까 A not한 것과 X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RB는 이 QA에 있는 값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X not한 값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랑 X not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Y는 X 값과 그리고 A 값, 그리고 B의 not한 값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A랑 B의 not한 값, X 값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울대수식 가지고 상태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표는 현재 상태에서 현재 상태와 입력에 따라서 다음 상태 값이 어떻게 변하고 출력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합 논리회로는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달라져요. 하지만 이 순서 논리회로는 입력과 그리고 현재 상태가 들어가서 다음 상태와 다음 출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입력과 현재 상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와 현재 입력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와 입력에 따라서 다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상태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울 대수식을 보고 만들어 보면 이 현재 상태는 요 A, B로 표시된 게 그 플립플랍의 출력값이었죠. 이게 현재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요 S하고 R, A, B에 따라서 우리 SR 플립플랍의 동작하는 것을 배웠었죠. 그것을 감안해서 또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0, 0, 0일 때, 0, 0, 0일 때 얘네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우선 B가 0이니까 볼 필요도 없이 얘는 0이죠. 그 다음에 B가 0이면 X만 남죠. 그럼 X가 0이면 얘도 0이네요. 즉 A, B가 00이면 SA와 RA는 00이 됩니다. 우리 SR 플립플랍에서 S하고 R이 둘 다 0이면 그
플립플랍의 값은 현재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죠. 따라서 현재 값 A가 그대로 유지돼서 A가 나옵니다. 자, 그때 이 아래쪽에 있는 얘 둘도 보면 X가 0이라서 얘는 0 나오고 A가 0이라서 얘는 0 나옵니다. 따라서 이 B에 있는 값도 지금 S하고 R이 0, 0이기 때문에 현재 값을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가 0이 나옵니다. 자, 출력도 마찬가지로 0, 0, 0일 때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우선 A 하나만 0이 돼도 얘는 0이 되네요. 그러니까 Y는 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값과 요 입력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은 얘네들 값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SR 플립플랍의 특징을 이용해서 S하고 R 값이 이럴 때 플립플랍의 값은 유지된다. 또는 S가 1이면 플립플랍의 값은 1이 된다. R이 1이면 플립플랍의 값은 1이 된다. 플립플랍의 값은 0이 된다. 그리고 S하고 R이 둘 다 동시에 1이면 플립플랍의 값은 0으로 바뀐다. 그 SR 플립플랍의 그 특징을 이용해서 이 다음 상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출력은 요거에다 대입하면 바로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식에서 여기 채울 수 있고 여기를 채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앞서 만든 이 상태표를 이용해서 상태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우선 00일 때에는 x가 0이면 그대로예요. 근데 x가 1일 때 값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00일 때 x가 0이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입력 x입니다. 0이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가고 1일 때만 01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때 y값은 00이죠. 그래서 이 뒤에는 얘가 출력값입니다. x 입력값, 현재 상태와 입력에 대해서 출력값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0일일 때에는 지금 0일일 때에는 x가 0일 때는 11로 갑니다. 그러니까 0일 때는 11로 바뀝니다. 하지만 1일 때에는 유지하죠. 그래서 1일 때에는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출력은 0입니다. 자, 그리고 10일 때는 0일 때는 그대로 1일 때에는 00으로 가요. 그래서 다음은 여기 할 게 아니죠. 아까 11로 왔었죠. 11로 왔었으니까 11일 때 0이면 10, 1일 때 11입니다. 그래서 보면 1일 때는 그냥 그대로고 0일 때 10으로 바뀌어요. 0일 때 10으로 바뀌고, 그럼 10일 때는 0일 땐 그대로고 1일 때 바뀌어요. 그래서 1일 때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현재 상태가 10이고 입력이 1일 때에만, 현재 상태가 10이고 입력이 1일 때에만 출력이 1로 나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슬러시 뒷부분 1인 부분은 딱 이 부분밖에 없죠. 이 때를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표를 이용해서 상태의 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태표나 상태의 도가 있으면 이 회로의 동작을 설명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둘 중에서도 아무래도 상태표보다는 상태도가 더 동작을 파악하기가 훨씬 더 쉽죠. 보면 00일 때는 1이면 상태가 변환을 하고 01일 때는 입력이 0이면 상태가 변환을 합니다. 11일 때에도 0이면 상태가 변환을 하고 10일 때에는 1이면 상태가 변환을 하게 되죠. 그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10에서 입력 1이 들어올 때 출력 1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x의 값에 따라서 x가 이때는 1, 이때는 0, 이때는 0, 이때는 1에 따라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게 얻어진 수식에서 지금 보면 요 A는 플립플랍 A의 현재 값이고 요 A는 플립플랍 A의 다음 값이에요. 그러면 요 플립플랍 A의 다음 값, 요거를 A, T 플러스 1을 나타내고 현재 값은 그냥 A, B, T 표시 없이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요. A, 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을 때 A, T 플러스 1과 B, T 플러스 1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정의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A가 1 되는 부분은 여기죠. 여기랑 여기에요. 요 네 군데예요. 자, 요거를 그때 입력이 될 수 있는 건 요 A, B, X예요. 그럼 A, B, X에 따라서 이 카르마 맵을 이용해서 A의 다음 값, T 플러스 1 값을 표시를 해보면 자, 우선 여기는 0, 1, 0, 1 되죠? 0, 1, 0 bx가 1, 0일 때 여기에요. 자, 여기는 얘. 그 다음에 얘는 1, 0, 0이에요. 1, 0, 0. 그러면 1, 0, 0이니까 여기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 1, 0이라서 1, 1, 0이라서 여기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1, 1이라서 1, 1, 1이라서 여기가 되네요. 그래서 1을 요 네 군데 표시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카르마 맵에서 요 사각형을 그려주면, 자, 이렇게 x 부분은 10이니까 b, x바, x에 나타난 거. 그 다음에 이 파란색 부분, 요거는 a가 1이고 b가 요 x가 지금 뒤에가 0일 때죠. 그러면은 a이고 bx일 때. 그리고 요 빨간색 부분은 a이고 앞에가 1일 때니까 b일 때.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b가 1인 부분은 여기죠. 그럼 요 카르마맵에 1 위치 표시하고 여기서부터 사각형들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상태 표로부터 이렇게 각 플립플랍에 어떻게 변하는지 상태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상태 방정식은 플립플랍의 특성 방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특성 방정식은 지난 시간에 레치와 플립플랍에 대해서 다뤄볼 때 배워본 건데요. 요 SR 플립플랍의 특성 방정식은 그러니까 플립플랍의 다음 값은 R의 바하고 요 S 더하기 Q 현재 값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S하고 R이 동시에 1이 되는 경우를 제외를 하면 그때는 그냥 동케어로 그냥 넘겨버리면 여기서 가로를 풀면 얘하고 얘 곱, 그 다음에 R 바하고 Q 곱인데 얘가 동시에 1 되는 경우가 제외되면 여기를 그냥 S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S 더하기 R 바 Q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아까 이 카르마 맵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상태 방정식 A에 대한 B에 대한 상태 방정식을 보면 지금 여기가 A, B, A, X 바예요. 그럼 얘를 A로 묶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낫을 하면 이 안쪽에 있는 낫이 안으로 들어가서 드모그란의 법칙을 쓰면 이 덧셈은 곱셈으로 바뀌고 각각 낫이 되죠. B 낫되고 X는 낫이라서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가능해요. 근데 앞서 S가 어떻게 정의됐냐면 BX바 R은 B의 낫에 X 이렇게 정의가 됐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얘는 얘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R의 낫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 앞부분 얘는 지금 얘랑 같죠? 그래서 SA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얘가 이 모양 꼴과 같죠? 지금 여기는 QT 플러스 1, QT로 했는데 지금 얘는 플립플랍 A에 대한 거라서 Q 대신에 지금 A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를 A로. 그래서 보면 이 상태 방정식이 결국은 플립플랍의 특성 방정식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B도 여기를 보면 B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낱낱을 해서 이 안쪽에 있는 낱만 안쪽으로 보내면 자, 이런 모양꼴이 돼요. 근데 앞서 SB는 A 바 X, RB는 A, X 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앞에 있는 게 SB, 얘가 결국 RB의 나타남값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보면 얘가 SR 플립플랍의 특성 방식과 같죠. 이 QT가 지금 비록 표현됐을 뿐이지 모양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회로, 순서 논리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 거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대로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이 플립플랍의 여기표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표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진리표를 배웠죠. 이거는 S하고 R, 그 플립플랍의 입력에 해당하는 이 SR에 따라서 플립플랍의 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표는 입력에 따른 상태 변화를 알아보는 건데, 그 다음에 이 특성표는 입력에 따라서 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더 상세하게 나타낸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가 불변 이렇게 나타냈죠. 불변이라는 거는 0은 0으로 가고 1은 1로 간다는 거죠. 요거를 자세히 나타낸 게 이 특성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S하고 R 둘 다 00일 때 현재 상태 0이었으면 0으로, 1이었으면 1로, 그리고 S하고 R이 01, 01일 때 현재 상태가 0, 1이든 무슨 값이든 상관없이 0으로 가고, 리셋이 1이어서 현재 값과 상관없이 다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set S가 1일 때에는 현재 상태 값과 상관없이 1로 가고, 둘 달리일 때에는 다음 상태는 00으로 가는데, 이거는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죠. 이건 사용하면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 여기표는 지금 이 특성표는 입력가 현재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를 만든 거죠. 여기표는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가 주어졌을 때 요구되는 입력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여기표예요. 그래서 보면 0에서 0으로 바뀌는 경우 살펴보면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죠. 0인데 00이라서 유지돼서 0이 되든가, 아니면 현재 상태가 0인데 리셋 부분이 1이라서 다음 상태에 0이 되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둘 다 S는 0이고 R은 0 또는 1이에요. 그러니까 R은 0이든 1이든 상관없이 S가 0이기만 하면 0에서 0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구 입력은 S는 0이고 R 값은 무슨 값이든 상관없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0에서 1로 되는 거는 요 해석 부분 얘밖에 없네요. 그러면 SR이 10일 때, 그 다음에 1에서 0이 되는 거는 이 파란색 부분밖에 없어요. 얘는 0일일 때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1, 2이 되는 거는 현재 값이 1이었는데 1이 되든가, 00이라 유지라서, 아니면 현재 값이 1이었는데 셋이 돼서 이게 1이 되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보면 S 값은 0일이고 R 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R은 0이어야 되는데 S는 0이든 1이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동케어 X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순서 논리 회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상태를 0에서 0으로 바꿀 일이 있다. 근데 우리가 SR 플립플랍을 사용할 거다. 그럼 그 SR 플립플랍의 입력은 S 부분이 0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R은 상관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순서 논리 회로에서 현재 상태가 1일 때 0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우리가 SR 플립플랍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SR 플립플랍의 입력은 0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표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현재 상태가 이럴 때 다음 상태를 이렇게 동작하는 순서 논리 회로를 만들고 싶을 때 이 플립플랍에 따라서 요구되는 입력이 달라지니까 이 요구되는 입력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여기표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SR 플립플랍의 여기표는 이따 추후에 또 사용을 하게 될 예정이에요.
자, D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좀 쉬워요. 이 현재 입력은 0과 1이고 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가는 거는 입력이 아무래도 아까는 SR 2개였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리표를 확장해서 이 특성표를 만들면 이렇게 되고, 또 여기표를 만들면 지금 이와 같아요. 그래서 보면 0에서 0 만들 때에는 D가 0이면 되고 0에서 1 만들 때에는 1이면 돼요. 1에서 0 만들 때에는 0이면 되고 1에서 1 만들 때에는 1이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 D 플립플랍은 현재 상태에 상관없이 다음 상태가 0 만들고 싶으면 0 주면 되고 1 만들고 싶으면 1 주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0일 때 0, 1일 때 1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상관없어요. 그냥 다음 상태 만들고 싶은 값이 있으면 그대로 D 값 입력을 주면 되기 때문에 D 플립플랍은 제어가 훨씬 더 편해요. SR 플립플랍에 비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순서 논리 회로를 만들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 D 플립플랍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직관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JK 플립플랍도 마찬가지로 진리표는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만 다르죠. 여기가 원래 SR 플립플랍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는데 JK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토글이 되죠. 그래서 이 진리표를 확장을 해서 이렇게 특성표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표를 만들면 이와 같아요. 그래서 보면 현재 값이 00일 때에는 J가 0이면 되고 0에서 1로 바뀔 때에는 J가 1로 바뀌어요. 근데 1에서 0으로 바뀔 때에는 K를 1로 바꿔주고 1에서 1일 때에는 K를 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때 이 부분은 돈케어예요. 자, 그 다음에 T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0일 때에는 그대로 1일 때에는 토글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값이 반대값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더 확장해서 특성표를 만들고, 그러니까 t가 0일 때 현재 상태가 0일일 때, t가 1일 때 현재 상태가 0일일 때. 그래서 보면 0일 때는 그대로 가고 1일 때는 0은 1로, 1은 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표를 보면 0에서 0으로 갈 때는 0, 0에서 1로 갈 때는 1, 1에서 0으로 갈 때는 0, 1에서 0으로 갈 때는 1, 1에서 1로 갈 때는 0. 그래서 현재 상태가 다음 상태하고 서로 다를 때에만 1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여기표까지 활용을 해서 이제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면 되겠다. 그 동작을 기술하는 거죠. 근데 이 동작을 기술하는 거는 이 상태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이 좀 직관적으로 보기 쉽게 되죠. 그 다음에 상태도를 상태표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때 필요하면 이 상태를 더 축소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상태도는 그림 변화하는 상태가 한 4개 정도 됐는데, 이 상태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로가 나중에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상태도를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상태는 없는지 봐서 불필요한 상태가 있으면 걔를 제거하고, 만약에 딱 3개로만 나타나는가 등의 상태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태 축소까지 마치고 남은 상태들이 있으면 얘네들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회로도 분석할 때 변수명을 지어드듯이 이 상태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 붙여줄 때에는 우리는 결국 이 디지털 회로로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이진 코드로 상태를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태표까지 작성이 되면 이 상태의 개수에 맞춰서 이 필요한 플립플랍의 개수와 어떤 플립플랍을 사용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뭐 SR 플립플랍을 사용할지, D 플립플랍을 사용할지, JK를 사용할지, T 플립플랍을 사용해야 될지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 플립플랍이 결정됐으면 그 각 플립플랍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플립플랍의 문자 기호를 플립플랍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문자로. 그리고 그 각각 플립플랍의 입력과 출력도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표를 이용해서 이 플립플랍의 종류에 따라서 이 플립플랍의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이동할 때 입력을 어떻게 줘야 될지가 달라져요. 그게 바로 여기표였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기표를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만든 상태표에 맞춰서 이 여기표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표가 작성이 되면 각 플립플랍의 입력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회로의 출력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수로서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회로도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아직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실제 예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놀이 회로 설계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예시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지금 기능을 상태도 작성한 게 이러한 모양꼴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00일 때 입력이 1이면 01로 바뀌고, 입력이 0이면 10으로, 입력이 1이면 11로, 입력이 1이면 다시 00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현재 상태를 그냥 유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상태도를 상태표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00일 때 1이면 값이 바뀌죠. 1이면 01로 바뀝니다. 그럼 0일 때에는 0일 때 10으로 바뀌어요. 0일 때에는 0일 때 10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10일 때에는 1일 때 11로 바뀌어요. 즉 1일 때 11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또 1일 때 00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상태표를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플랍플랍의 수와 종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플립플랍 각각은 0 아니면 1을 나타내죠. 그럼 만약에 하나 쓰면 0, 1, 두 개 쓰면 00부터 01, 10, 11, 4개, 3개 쓰면 000부터 111까지. 그래서 2개, 4개, 8개 이렇게 나타내요. 만약에 X개만큼의 플립플랍이 있으면 이에 X승만큼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죠. 얘를 n으로 나타내면 반대로 상태를 할 때 필요한 개수 x를 구하려면 양쪽을 로그 밑을 2로 해주면 이 x가 밖으로 나가서 x 되고 얘는 1 돼서 사라지겠죠. 그 오른쪽 편은 로그 2의 n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요 x는 정수죠. 만약에 상태가 3개였었어요. 그러면 3보다 큰 이 플립플랍이 하나만 있으면 2개까지밖에 상태를 못 나타내게 되니까 부족한 거죠. 그때는 플립플랍 2개가 있어야지 최대 4개까지 나타낼 수가 있어서 3개의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게 돼요. 따라서 이게 딱 정수랑 나눠 떠지지 않으면 올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상태가 만약 예를 들어서 16개다. 그럼 얘를 요 수식에 넣어보면 16은 2의 4승이죠. 그럼 4개만큼의 플립플랍이 필요하고, 만약에 5다. 근데 요 5는 2의 2승에서 2의 3승 사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작은 쪽이 아니라 큰 쪽을 해야 이 5를 커버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3개의 플립플랍이 필요합니다. 그럼 물론 2의 3승은 8이라서 플립플랍 3개를 사용하면 최대 나타낼 수 있는 상태는 8개지만 그 중에 3개는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5개를 사용을 해서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이 플립플랍의 수를 결정한 다음에는 플립플랍을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설계할 회로 특성에 맞는 구현을 용이한 플립플랍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D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것이 직관적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여기표 자체가 D 플립플랍이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됐죠.
하지만 이 카운터 같은 거를 설계할 때에는 JK나 T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카운터는 0, 만약에 3비트면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플립플랍의 값이 변화하는데 보면 차의 빛은 어때요? 계속 반전하고 있죠. 계속 반전하고 있어요. 계속 반전하고 얘는 클럭퍼스 2개씩에 대해서 유지하다가 여기서만 반전, 유지하다가 여기서만 반전, 유지하다가 여기서만 반전. 맨 앞에 있는 얘네들을 보면 얘도 여기는 같고 여기는 같아요. 딱 여기서만 반전 이렇게 수행돼요. 근데 반전되는 위치가 규칙적이죠. 차의 빛은 딱 모든 클락퍼스의 위치에서 반전하고 두 번째 빛은 2개씩 묶어서 2번씩 갈 때마다 반전하고 맨 앞에 세 번째는 4개씩 보고 반전하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규칙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카운터 설계할 때에는 값을 반전시키는 기능 갖춘 JK나 아니면 T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D 플립플랍이 직관적이어서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보면 상태가 지금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는 2의 2승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플립플랍은 2개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JK 플립플랍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표로부터, 여기가 상태표예요. 요걸로부터 JK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럼 각 플립플랍의 입력을 어떻게 줄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앞서 살펴봤던 요 JK 플립플랍의 여기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A가 0에서 0으로 바뀐다. 그러면 지금 0에서 0으로 바뀌니까 0x죠. 그게 요렇게 들어갑니다. 여기도 보면 0에서 0, 여기도 0에서 0. 그 다음에 여기도 0에서 0이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여기가 0에서 1로 바뀌죠? 0에서 1로 바뀔 때는 얘예요. 그래서 1x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1x, 0에서 1로 바뀌는 게 또 0에서 1로 1s, 그 다음에 0에서 1로 여기가 1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1에서 0으로 바뀌는 걸 찾아보면 1에서 여기가 1에서 0으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는 x1이죠. x1 그리고 1에서 0으로 바뀌는 게 여기도 1에서 0으로 여기도 1에서 0으로 따라서 여기도 x1, x1 이런 식으로 되고 마지막으로 1에서 1로 바뀌는 경우 1에서 1로 1에서 1로 1에서 1로 자 그러면은 여기가 x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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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0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아까 빼먹은 0에서 0으로 바뀌는 0x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가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바뀌기 위한 플립플롭의 입력을 어떻게 줘야 되냐 이때 필요한 게 앞서 살펴봤던 여기표예요. 그 여기표를 보고 맞는 것을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되면 앞서 우리가 원했던 이 회로 동작을 하기 위한 플립플롭의 입력이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입력을 회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입력 부분의 함수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때에는 이 직전 단계 4에서는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 가지고서 이 플립플롭의 입력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 다음 상태는 필요 없고 현재 상태와 입력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상태 입력하고 그 요거에 따른 어떻게 얘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선 J가 1 나오는 부분은 010이죠.
요거고, 그리고 요 4개에 대해서는 x예요. 그리고 4개에 대해서는 x. 이렇게. 그 다음에 k가 1 나오는 부분 요거예요. 그럼 111 요거고, 그 다음에 요 4개에 대해서는 x예요. 자, 그 다음에 JB가 1 나오는 부분 얘, 요 부분과 얘 지우고 갈게요. 얘니까 요거랑 얘니까 얘를 표시하면 요 111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얘는 x죠. 자, 나머지 부분 x 표시하고, 마찬가지 방법대로 해서 k가 또 kb가 1 나오는 부분 표시해주고, 또 나머지 x 되는 부분 표시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카르노 맵으로 나타냈으니까 여기로부터 그로부터 이렇게 JA에 대한 불 수식, KA에 대해서 JB, KB에 대해서 수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묶으면 BX가 10이, 그러니까 BX가 바일 때. 자, 이렇게 묶으면 BX가 11일 때죠. B하고 X 그대로. 이렇게 크게 묶으면 이 뒷부분이 1일 때네요. 그러니까 X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니까, 자, 요거는 A가 1이고 X 뒷부분 요 1이 1일 때니까 AX고, 요 파란색 부분은 A하고 X 각각을 나타낸 거. 근데 이거를 자세히 얘를 수식을 바꿔보면 노어라는 것을, 익스클루시브 노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 AX 플러스 AX 이렇게 요 반전이 앞쪽에 하나, 뒤쪽에 나머지 부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된 게 익스클루시브고, 지금 한쪽에 몰렸죠? 이거는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노어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앞서 만든 이 부울대수 수식을 이용해서 논리회로를 만들면 됩니다. 지금 J 부분에는 B하고 X파니까 JA 부분에는 B가 들어가고 X를 나타낸 다음에 AND로 묶어서 들어가고, K에는 BX죠. 그러면은 B가 이렇게 들어가고 X 바로 AND에서 들어가고, JB에는 X가 바로 들어가고 KB에는 A하고 X의 익스클루시브 노어, 그래서 A가 이렇게 오고 X가 이렇게 해서 익스클루시브 노어를 거쳐서 입력으로, 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과정을 한번 정리함으로써 한번 상기시키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한다? 원하는 기능을 상태도로 만든다. 그 다음에는 이거를 상태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플립플랍을 몇 개 쓰고 종류를 뭐 쓸지 결정한 다음에 상태표에서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다음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그 선택한 플립플랍에 대해서는 이 플립플랍 입력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이때 미리 우리 아까 살펴봤던 요 각 플립플랍의 여기표가 또 활용이 되죠. 일단 요 입력까지 결정되면 그 다음에는 요 다음 상태는 보지 않고 현재 상태와 회로 입력만 보고, 그럼 요 플립플랍의 입력을 어떤 식으로 정의할지 요 불대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예전에 또 배운 카르노 맵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대수식이 나오면 이 불수식을 그 다음에는 회로도로 만들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해보세요. 자, 다음은 좀 더 복잡한 요 순서놀 회로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도와 상태표까지 작성이 됐어요. 지금 단계 1,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A, B, C, D, E, F, G라고 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상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요 상태표까지 지금 작성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태가 앞서 살펴본 거에 비해서 좀 많죠. 7개 상태가 있는데 과연 이 상태가 모두 다 필요한지가 지금 의문이에요. 혹시 더 줄일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래서 만약에 줄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불필요한 상태를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상태 축소입니다. 지금 보면 지금 상태가 2일 때 보면
다음이 0, 1일 때 AF로 가고 그때 출력도 0, 1일 때 똑같이 0, 1이에요. 근데 보니까 G일 때도 똑같이 AF로 가고 출력도 0, 1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얘는 E고 얘는 G인데 입력에 따른 다음 상태와 출력이 지금 모두 같죠. 따라서 G는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G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G로 가던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G가 결국 2랑 같으니까 G로 가던 이 부분 있죠. 얘는 그냥 2로 보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없애고 여기를 2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놓고 또 보니까 얘를 2로 바꿔버리니까 여기가 똑같아요. EF01 여기가 EF01 이렇게 되죠. 그럼 F는 결국 D랑 같은 거예요. 그 F로 가는 부분을 뭘로 바꿔주면 되냐? 그냥 D로 바꿔주면 되겠죠. F로 가는 부분이 지금 여기랑 여기네요. 얘는 어차피 지워버렸고 얘도 사라질 거니까 여기를 D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F까지 사라져서 여기가 D로 바뀌고 상태가 이 5가지 A부터 E까지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와 같고 그에 따라서 이 상태도도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전 5개의 상태만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 상태를 이렇게 뭐 A, B, C, D, E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 플립플랍 여러 개로 이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이진수, 즉 이진 코드를 할당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를 0으로 해놓고 000, 그 다음에 B를 이진수 1, 001, 그 다음에 C는 2, 3, 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다르게 이렇게 000, 010, 011, 101, 111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이진수를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첫 번째 할당 방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할당 방식을 사용하면 앞서 봤던 A, B, C, D, E로 나타냈던 값들을 요 이진 코드를 할당하게 되면 자, 아래와 같은 상태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앞서 봤던 A, B, C, D, E를 단순하게 요걸로 이진 코드로 바꿔준 상태표예요.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또 회로 설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플립플랍의 수와 종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5가지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5는 2의 2승 4와 2의 3승 8 사이에 있죠. 따라서 이쪽 3개의 플립플랍을 사용해야지 5개의 상태를 온전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2개만 사용하게 되면 4개까지밖에 못 나타내기 때문에 나머지 한 가지를 나타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플립플랍은 3개. 그리고 플립플랍의 종류는 우리가 배운 플립플랍은 4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SR 플립플랍을 사용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 SR 플립플랍 3개가 사용되는데 순서대로 그냥 A, B, C라고 정의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여기표를 작성할 거예요. 이거는 현재와 다음 상태를 이용해서 이 현재 상태를 이 다음 상태로 바꾸려면 플립플랍의 입력은 어떻게 줘야 될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사용되는 플립플랍에 따라서 이 입력 주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죠. 우리는 SR 플립플랍을 사용할 거니까 이 SR 플립플랍의 여기표가 여기 있고, 자, 이거를 이용해서 각 이 3가지 플립플랍 A의 SR, B의 SR, C의 SR을 결정해 줄 거예요. 지금 보면 0에서 0으로 갈 때는 0x죠. 0에서 0으로 가고 있고 얘도 0에서 0으로 0에서 0으로 따라서 여기가 0x, 0x, 0x예요. 그리고 0에서 1로 갈 때는 1, 0을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0에서 1로 가고 있죠. 얘는 1, 0을 이렇게 주면 돼요. 그 다음에 1에서 0으로 갈 때는 0, 1 이런 애가 1에서 0으로 가고 있죠. 얘는 0, 1 그 다음에 1에서 1로 가는 애들은 0x 1에서 1로 가고 있으니까 0x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태가 현재 상태가 A에서 E일 때 말고 나머지 3개의 상태가 있어요.
세 개의 상태 101과 110과 111에 대해서는 이때는 다음 상태가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서 그때 플립플랍의 입력도 다 동케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다음은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를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현재 상태와 외부 입력에 대한 요 입력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입력이 나오기 위한 입력 함수, 즉 대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을 대수식. 그래서 보면 SA 같은 경우에는 1 되는 부분이 얘랑 얘밖에 없네요. 그럼 요 1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동케어니까 동케어 X를 표시해요. 자, 마찬가지로 RA가 1 되는 부분은 요 두 군데네요. 그럼 요 1 표시하고 나머지 동케어를 다 표시를 해요. 자, 여기만 제외하면 다 여기만 0이고 나머지는 다 동케어네요. 자, 마찬가지로 SB, SR, SC, RC에 대해서 이렇게 카르모 맵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카르모 맵으로 표현한 거를 다시 또 이와 같이 대수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부분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게 되니까 자, B가 1이고 그리고 CX가 10일 때 이렇게 나온 거고 이렇게 사각형을 가지면 A가 1일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배운 카르모에서 배운 걸 이용해서 이렇게 수식을 각각 유도해내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번 애시는 아까 봤던 애시와 다르게 출력도 있어요. 출력이 지금 현재 상태와 외부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이와 같을 때 출력도 Y도 이 대수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Y가 1 되는 부분이 이 두 군데라서 해당하는 부분 이렇게 표시해주고 동케어 X도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이 카론 웹으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으면 A가 1이고 그리고 X가 1일 때네요. 뒷부분이 1일 때. 그래서 AX. 그리고 파란색 부분은 B가 1이고 그 다음에 1일 때 CX 이렇게 또 붙겠죠. 그래서 Y도 이렇게 Y에 대한 수식, 불대수식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수식이 완성됐으니까 그 수식을 그대로 회로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RA 같은 경우에는 BCX 하니까 B에서 나오는 값과 그리고 C에서 나오는 값 그리고 X를 한 값 SA로 들어가면 되죠. 그럼 이게 엔드하고 이게 엔드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RA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A가 S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입력은 A에서 나온 값과 X에서 나온 값 해서 AX 그리고 B 나타난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B를 나타내려고 별도의 게이트 할 필요가 없죠. B가 요 값이고 얘는 서로 낫 관계니까 QB에 바가 붙은 얘를 가져다가 쓰고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오면 여기가 B, C 이렇게 되고 얘네 둘을 5하면 덧셈까지 처리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SA, RA, SB, RB, SC, RC를 이러한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Y는 AX 더하기 BCX네요. 보면 X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얘가 BC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BCX 그리고 지금 얘가 아까 A 들어가고 X 들어가서 여기가 AX였어요. 그래서 AX까지 같이 우어해서 나가면 Y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다음 예시는 카운터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3비트 이진 상향 카운터, 즉 1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1씩 증가하는 방식의 카운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상태도와 상태표는 이와 같아요. 지금 000에서 001, 010 해서 이진수로 된 이 숫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112에서는 다시 000으로 가서 이걸 계속 순환하게 되죠. 따라서 다음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표는 000에서는 001, 001에서는 010 이런 식으로 값이 계속 이진수로 따졌을 때 이진수 숫자가 1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단계에서는 이 플립플랍의 수와 종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플립플랍은 3개를 사용을 하고 상태가 8개였죠. 그러니까 3개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플립플랍은 JK 플립플랍을 사용한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즉 현재 상태하고 다음 상태가 주어졌을 때 플립플랍 입력을 어떻게 할지 지금 JK 플립플랍을 사용할 거라서 JK 플립플랍 여기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는 0에서 0으로 바뀌죠. 따라서 0x, 0x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0에서 1로 바뀐 부분은 여기가 0에서 1로 바뀌고 여기도 0에서 1로 바뀌고 0에서 1, 0에서 1, 0에서 1 그리고 여기도 0에서 1 그럼 이 부분은 다 1x가 되죠. 1x, 1x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또 1에서 0으로 바뀌는 부분, 1에서 1로 바뀌는 부분은 각각 얘하고 얘를 플립플랍 입력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런 입력이 되기 위한 수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현재 상태하고 외부 입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외부 입력 없이 그냥 현재 상태만 있으면 됩니다. 외부 입력 없이 계속 도는 거라서 자, 그러면 얘가 1 되는 거는 여기만 있네요. 그 나머지는 다 x. 또 얘도 1 되는 게 여기 있고 나머지 요 4개는 또 x. 자, 이런 식으로 하면 11, x 4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칼럼 맵을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요 부분 하면은 BC가 되죠. 여기는 BC가 또 111일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A 값 상관없고 지금 보면 요 뒤에가 1일 때네요. 그래서 얘는 C 얘도 뒤에가 1일 때라서 C 얘는 전체네요. 그냥 1 얘도 전체라서 그냥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만든 요 플립플랍 입력이 결정됐으니까 요거 가지고 요 회로도를 만들면 이와 같아요. 지금 보면 요 플립플랍 C에 대해서는 입력 부분으로 1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 2, J도하고 K도 들어가면 얘는 계속 오락내리락 하는 거죠. 계속 토글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0, 0, 0, 0, 0, 1 자,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맨 뒤에 있는 값은 계속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JK에는 1이 들어가서 계속 토글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플립플랍 B에는 C 값이 들어가요. C 값이 다 이렇게 들어가요. 얘는 요 C가 여기가 1일 때에만 여기가 딱 값이 바뀌어요. 얘가 1일 때에만 여기 값이 토글되고 1일 때에만 값이 토글되고 그리고 요 다음 값도 0, 0, 0이니까 1일 때에만 값이 토글돼요. 그러니까 C 값이 요 B 플립플랍에 JK에 모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플립플랍 A는 언제 토글이 되냐면 여기가 1, 1일 때에만 여기가 토글되고 또 여기가 1, 1일 때에만 여기가 토글돼요. 그래서 B하고 C 값이 AND 된 다음에 둘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만든 요 부을 수식대로 동작하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숫자 보여드린 요 상태도 보고도 쉽게 요 회로도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렇게 토글이 많이 발생하는,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JK 플립플랍을 사용을 하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쉽게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JK가 계속 1이 동시에 들어가고, 여기도 C가 동시에 들어가고, 여기도 BC 값이 동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T 플립플랍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T 플립플랍은 JK가 묶여있는 이 플립플랍이기 때문에 T 플립플랍으로도 쉽게 이 카운터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설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방법은 이렇게 상태 도구가 있으면 상태표로 만들고, 그 다음에 플립플랍의 수와 플립플랍의 종류를 결정한 다음에는 여기표를 만들었었죠. 여기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여기표대로 플립플랍에 입력이 되기 위한 입력 함수, 즉 부율대수식을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보여드릴 방식은 상태 방정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 상태 방정식은 다음 상태를 현재 상태와 입력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a t 플러스 1을 현재 상태인 a, b와 입력인 x로 나타내는 것이 상태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플립플랍에 여기표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특성 방정식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립플랍에 입력을 만드는 것이 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설계 방법입니다. 자, 우선 이 상태 방정식은 앞서 했던 것처럼 요 다음 상태가 1이 되는 요거를 그 카르노 맵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카르노 맵을 안 하고 1 되는 값 요 4개 적고, 요 b도 1 되는 값 4개 적고, 그 다음에 부율대수 그 법칙 이용해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a로 묶어주면 요 4개 값, 요 3개 값이 묶이고, 얘는 b 바로 묶어주면 x가 다르죠? 그럼 b바 그냥 그대로 남고, 얘하고 얘는 x로 묶어주면 b바 b라서 x만 남아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카르노 맵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부율대수 그 법칙 사용해서 정리하셔도 돼요. b 같은 경우는 요 1되는 부분, 요 항들 민텀 적고, 그 다음에 보면 a만 다르죠. a바 a, 그래서 b바 x바 남고, 얘도 a 부분만 달라요. 그래서 bx 이렇게 남아요. 자, 이렇게 상태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 요거에 특성 방정식을 적용해서 바로 요 플립플랍의 입력 부분의 부율대수식을 바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앞서 구한 상태 방정식이 여기 나와 있고, 만약에 JK 플립플랍을 사용하는 경우 우선 JK 플립플랍의 특성 방정식은 이와 같아요. QT 플러스 1은 JQ바 K 바의 Q, 요런 방식이에요. 자, 요거대로 보면 얘를 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플립플랍 A죠? 그러니까 Q가 A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Q 낫에 연결된 부분이, 묶인 부분이 J예요. 보면 여기가 그럼 J가 되는 거예요. 얘가 JA가 되고, 플립플랍 A의 J값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A랑 묶인 항이 같이 있는 요 값이 K의 바가 돼요. 얘가 K의 바예요. 그럼 K는 요거에다가 바 한 값. 그럼 드모르간의 법칙 쓰면은 B, X, 바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도 요런 꼴로 바꿔줘요. 그럼 얘가 B가 되는 거니까 요 B바 앞에 있는 얘가 J가 되고, 그 다음에 B 앞에 있는 요 X가 K바라서 얘를 낫시키면 여기가 X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요런 식으로 해서도 요 플립플랍의 입력 JA와 KA, JB와 KB를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여기표 작성하는 과정들이 없어서 좀 얘가 더 간단해 보이기도 하죠. 앞서 살펴봤던 예시에서는 여기표를 일일이 JK의 여기표 보고 현재 상태, 다음 상태 보고 일일이 이렇게 매핑을 일일이 다 찾아서 넣는 걸 했었었는데, 이 상태가 많아지면 요 채우는 과정도 매우 오래 걸렸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은 그런 거 없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플립플랍의 특성 방정식 모양꼴로만 바꿔주면 그때 요 붙은
모양꼴이 될 때 붙은 요 항들을 바로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이제 플립플랍에 입력을 이렇게 만들어 놨고, 아까 요 출력도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아까 상태표를 보면. 그럼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회로도만 이제 만들면 되겠죠. 플립플랍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X바가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플립플랍 A 같은 경우에는 B랑 X바 엔드한 거, X바랑 B 엔드한 거, 여기는 B랑 X바, 둘 다 똑같네요. 그럼 같은 값이 둘 다 들어가게 되네요. 요 출력 Y는 X랑 A, B를 익스클루시브 한 거. 그래서 여기 익스클루시브 한 게 A랑 B. 거기에 X까지 엔드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요. 자, 다음은 요 상태 방정식을 이용한 설계 예시를 또 볼 건데, 이번에는 D 플립플랍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우선 요 플립플랍과 상관없이 요 상태 방정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A가 1되는 부분이 여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카르노 맵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0, 0, 0일 때, 0, 0, 0일 때. 그 다음에는 1, 0, 0일 때, 1, 0, 0일 때. 그리고 요 두 개 찾았고, 그 다음에 1, 0, 1일 때, 1, 0, 1일 때, 그리고 1, 1, 1일 때, 1, 1, 1일 때. 그럼 요 네 군데가 표시가 되고,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빨간 부분, 요 파란 부분 묶으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죠. 즉 x가 0이고 요 b 부분이 0일 때, 그리고 x가 1이고 앞부분 요 a 부분이 1일 때 묶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b가 1인 부분 010, 110, 010, 110 빨간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얘는 a가 1이고 x가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결정 지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D 플립플랍을 사용할 건데, D 플립플랍은 사실 간단해요. 여기 만들어진 이 상태 방정식이 바로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예요. 왜냐하면 D 플립플랍은 입력 현재 값과 상관없이 입력 부분에 있는 값이 그 다음 상태로 바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D 플립플랍의 특성 방정식 자체가 그냥 QT 플러스 1이 그냥 D죠. 그래서 아까처럼 JK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이 형태로 Q 바 부분에 붙은 부분이 뭐고 Q 부분에 붙은 부분이 뭐고 해서 이 형태를 맞춰 보는 이러한 비교 과정이 필요한데, 이 D 플립플랍은 그냥 그게 필요 없어요. 이 상태 방정식 자체가 그냥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D 플립플랍이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플립플랍의 입력을 정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자, 회로도를 만들면 앞서 만들어둔 요 상태 방정식 자체대로 조합 논리 회로를 만든 다음에 바로 그거를 각 플립플랍의 입력으로 그냥 바로바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기 순차 논리 회로에 대해서 배웠고, 순차 논리 회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이런 렛지나 플립플랍 등의 요 메모리 소자뿐만 아니라 이 조합 논리 회로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를 순차 논리 회로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얘네들이 순차 논리 회로라고 했지만 딱 얘네만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조합 논리까지 같이 구성된 이 회로를 순차 논리 회로라고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이 조합 논리 회로는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바로바로 나가고, 그 입력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 순차 논리 회로는 입력뿐만 아니라 이런 메모리 소자에 가지고 있는 값까지 합쳐서 이 둘에 의해서 출력과 그 다음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순서 논리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 즉 회로가 주어졌을 때 이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회로도로부터 이 부울대수식, 조합논리 회로의 부울대수식을 유도하고 이것으로부터 상태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상태표로부터 또 상태도를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 상태표와 상태도를 보면 동작을 좀 파악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회로도가 주어졌을 때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동작대로 이 회로를 설계해야 되는 상황이 더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선 우리가 원하는 그 동작을 상태도로 나타내는 것을 먼저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 상태도를 먼저 나타내고 이 상태도를 상태표로 표현을 하게 되죠. 이때 이 나타낸 상태표에서 필요하면 이 상태의 개수를 더 줄일 수 있을지 없을지 봐서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상태 축소를 수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태를 보통 뭐 A, B, C, D라든지 다양한 이름으로 붙여 놓을 텐데 이거를 실제 나중에 회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진 코드로 이 상태를 할당해야 되는 것을 수행을 더 추가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상태표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상태표대로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플립플랍의 수는 몇 개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플립플랍을 사용할지 그 종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때 플립플랍의 수는 상태가 n개면 로그 이게 n, 얘를 올림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만약에 나타나야 하는 상태가 4개다 그럼 얘는 2의 2승이니까 플립플랍 2개가 필요하고, 만약에 5개다 그럼 얘는 2의 2승보다 크죠? 그러면 3개가 필요하고, 그럼 5에서 8까지는 3개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플립플랍의 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플립플랍의 수와 사용할 이 플립플랍 종류를 결정하면 이 사용할 이 플립플랍에 맞춰서 그러면 플립플랍의 입력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 현재 상태와 그리고 다음 상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표를 만든다고 했어요. 즉 플립플랍의 입력 부분을 어떻게 만들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현재 상태와 플러스 그 외부 입력, 그리고 아까 그 정리한 요 입력, 요 FF 입력이 되도록 얘로부터 어떻게 이 플립플랍 입력이 될지 이 입력을 정의하는 입력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로에 출력값이 있으면 그 회로의 출력에 대한 또 함수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부울대수식으로 요 함수들을 만들게 되면 그 부울대수식대로 회로들을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동작대로의 순서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이 여기표는 현재와 다음 상태로부터 각 플립플랍의 입력을 다 일일이 다 나타내야 돼서 여기표 작성이 좀 반복 작업, 수작업이 좀 많이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기표 작성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상태표로부터 이 상태 방정식을 유도를 하고, 이 상태 방정식에 여기서 결정했던 사용하려고 했던 이 플립플랍의 그 특성 방정식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JK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이런 꼴이고, 이런 꼴로 특성 방정식이 나가지고 Q 앞에 붙은 게 뭐고, Q 바 앞에 붙은 게 뭐고, Q의 앞에 붙은 게 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태 방정식에서 바로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를 유도해내는 요러한 과정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이러한 과정을 사용하면 여기표를 일일이 플립플랍 입력을 일일이 이 각 플립플랍의 여기표로부터 가져와서 채우는 그러한 일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하게 단순 반복 작업, 여기표 일일이 채우는 과정 필요 없이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를 좀 더 빠르게 나타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표를 채우거나 이 상태 방정식으로부터 이 플립플랍의 입력 함수를 유도하는 요 과정들은 그 SR, JK, T 플립플랍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들이 좀 복잡한데 D 플립플랍은 상태 방정식이 그냥 Q, T 플러스 1이 그냥 D라서 그 입력 넣어주는 것으로 바로 다음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 값이 어떻든 그것도 별로 상관없고 입력 값이 바로 다음 상태 값이 되기 때문에 이 D 플립플랍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 순차 논리 회로를 만들 때는 D 플립플랍이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